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충격적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검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심지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실제로 또 고발도 했어요. 또 카카오톡에서요,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시민에게는 처벌하겠다 이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유통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하고 이재명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는, 의사표시하는 그런 시민들을 봉쇄하겠다라는 시도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위험한 전체주의가 아닙니까? 제가 중국 북경에 갔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가니까 한 500명의 공산당 당원들이 부동자세로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계급사회죠, 계급사회. 공산당 당원들은 힘이 있고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도 이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정말 몹시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상계몽을 시킨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느냐? 거대 야당 192석의 입법 폭주, 예산을 폭주하고 29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요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각 곳곳에 숨어있는 반국가 세력인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젊은이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유튜브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러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란죄가 없는데 내란 선전죄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몽을 통해서 2030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번 주에는 50%를 넘을 것 같습니다. 어제 평균 46.6%가 나왔습니다. TK 지역 같은 데는 54%까지 나왔고요. 서울은 50.7%까지 육박했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아닙니까? 서울에서 50%가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6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결의가 됐는데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탄핵을 결정할 때는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때는 내란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는데 탄핵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민주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젊은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뭐 좌파다, 우파다, 중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좌우를 떠나서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나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37%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광주, 전라도 지역은요, 파란색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여당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그 비상계엄의 그런 사태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란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국민들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방송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국헌문란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고도의 통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53명이 낙선자가 당선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더불당의 내란죄 아닐까요? 네? 말이 됩니까? 53명? 지역구까지 합치면 6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12명이 당선됐는데요. 그것도 다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2024년 4월 10일이 모두가 다 부정선거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 동창회다, 또 동호회다, 단체 카톡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 내란으로 고발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국민의 생각과 말을 통제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각성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민주당은 살펴봐야 할 겁니다. 2030 세대의 정치적 각성은 민주당에게 크나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권력 남용과 검열 시도에 대한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저항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국민
저항권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수처에서 어제 밤을 새웠어요. 한남동에서. 그리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는 모습을 보고 부랴부랴 많은 시민들이 과천 공수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공수처 청사 앞에 녹지 지역에서 어떤 남성이 분신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처참하고 분통이 터졌으면 분신했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에 체포는 아니고 자진 출두했지만 불법 조사에 이거 나중에 훗날 밝혀지면 공수처장 그리고 거기에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수사관들 처벌받을 겁니다.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올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